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회차 승무패의 두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에 편성되어 있는 대상 경기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박빙의 경기들만 질비한 것 같은 2일차 경기들의 구간 선택에서 다수의 적중자님들이 1등의 주인공이 되실런지, 독식의 버금가는 그 1등이 나올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보내드리는 6회차 승무패 마지막 날의 진검 승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치업은 9번 대상 경기로 편성된 본머스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입니다. 이라올라 감독의 매직이 잠시 주춤하는 듯 하다가 웨스트햄 원정을 통해서 여전함을 보여준 본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니시 솔랑케에겐 케인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본머스 선수들이 솔랑케의 몰빵 작전을 해도 전혀 불안함을 느낄 수 없는 신뢰 가득한 조직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본머스의 현재는 두려운 팀이 존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도 아워니가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산투 감독의 공격 옵션이 상당히 좀 다양해졌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여전한 우드의 순도 높은 고공 타점과 아워니의 황소 같은 피지컬은 본머스에게 치명적인 한 방을 먹이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 같은 4-2-3-1 포메이션이죠. 그리고 또 똑같은 걸출한 원톱을 보유한 양 팀이고, 상당히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다른 느낌의 축구를 하는 양 팀이 대결을 벌이는 주말입니다. 이라올라 감독은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붙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산투 감독은 상대의 약점이 노출되는 즉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형태로 경기를 즐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래도 같은 4-2-3-1 포메라도 본머스는 좀 솔랑케에게 몰빵을 하는 경향이 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컨볼들을 처리하는 자원들 또한 상당히 지금 이라올라의 에이전술에 안성맞춤으로 지금 물이 올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같은 4-2-3-1 포메이션이지만 산투 감독의 4-2-3-1은 좀 공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그러니까 아워니나 우드가 단독적으로 만들어서 찬스 메이킹을 하고 골 메이드를 한다기보다 측면에서 좀 찬스를 만들어주고 결정을 짓는 부분에서 우드와 아워니에게 일임을 하는, 조금은 공미 부분의 자원들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랑케와 우드의 대결이 될지, 솔랑케와 아워니의 맞짱이 될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양팀 모두 거침없이 슈팅을 쏘는 라인업들이라서 지난 1차전처럼 세컨볼에서 파이널 위치를 선점하는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세컨 파이널의 센스와 집중력에서는 본머스의 솔랑케가 당연 좀 앞서 보이고요. 타점의 다양한 궤적이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점의 다양한 궤적에서는 노팅엄의 우드와 아오니가 나와 보이는 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6회차 대상 경기가 떴을 때부터 가장 박빙의 매치업으로 찍었던 경기이기도 하고요. 상승세의 흐름을 가져오면 경기 중 짧은 시간에 메이드할 수 있는 피니셔들을 보유한 양 팀의 투표율 치고는 좀 한쪽으로 많이 기운 느낌이 듭니다. 본머스에게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듯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본머스는 속된 말로 갈지마오라고 보시면 맞기는 한데, 두 팀의 축구 성향이 상당히 좀 비슷하고
세부적이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좀 달라지는 그 팀들만의 특징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비슷한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흐름을 노팅엄이 가져온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경기로 사료가 됩니다. 6회차의 단 한 번의 스리마킹 찬스를 비탈리티 스타디움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경기는 11번 매치업이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웨스트햄이네요. 모예스 감독이 맨유를 잡아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맨유의 경기는 분석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주머니가 탈탈 이렇게 털리고 나서 그 이후였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가장 빠른 선택의 시점이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포커스를 맞추어 보았습니다. 맨유 경기는 정말 분석을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그 패널 분들이나 또 유튜버 분들께서는 정말 잘 맞추시는데 저는 맨유 경기는 분석을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분석하지 않고 가장 그 수박 끄달기라고 하죠. 테두리만 살짝 훑어보고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보엔과 워드프라우스 쿠두스의 위력이 살아나고 있는 웨스트햄이긴 합니다. 저도 웨스트햄 경기도 보고 맨유의 경기도 보기는 하는데 그 경기를 보고 어떤 그 좀 중요한 점을 이렇게 체킹을 하고 녹음을 하잖아요. 그 휴대용 녹음기에다가 경기를 보면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을 녹음을 하고 나중에도 그 복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는데 이 정말 맨유는 알 수가 없는 팀 같았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그렇지만 근데 최근의 맨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고요. 아무튼 그 웨스트햄은 보엔과 워드프라우스 쿠두스 이 세 명이 전방에서 살아나면 상당히 무서운 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데나우 감독의 흔치 않은 성공작이죠. 흔치 않은 성공작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18살 마이누와 그리고 31살 카세미로 이 두 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더블 볼란치가 그 최근 만들어내고 있는 시너지에 좀 더 높은 신뢰를 주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세 경기는 정말 빅매치로 나열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먼저 12번 빅매치로 가보겠습니다. 아스날과 리버풀의 경기고요. 이 경기를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경기부터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런 욕구가 강렬하게 들 정도로 상당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스날에 강했던 살라와 그리고 아스날에 강했던 엔도가 1선과 2선을 비우게 된 건 아르테타에게는 복수의 칼날을 세우기에 딱 좋은 그런 매치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새해 들어서 1월부터 지금 2월 초니까 아무튼 1월부터 2월 초까지 7경기나 치른 리버풀에 비해서 3경기만 소화한 아스날의 피지컬적인 유리함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기 중 어느 한순간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확 다가올 거라는 느낌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직전 경기의 휴식일도 아스날에 비해 하루가 모자란 리버풀이 호랑이의 위용을 드러내 보이기에는 원정길의 험난함까지 감수해야 하는 불안 요소들만 가득해 보이는 주말 경기입니다. 클럽의 팀 분위기보다는 여유 가득한 아르테타의 팀 분위기가 나아 보이는 부분도 마킹 구간을 설정하는데 큰 몫을 해주었고요.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 상상해보는 아스날 극장의 시놉시스가 지난 정초에 리버풀에게 컵 경기를 내준 것도 내일 주말 경기의 복수를 위한 앞뒤가 딱 들어맞는 스토리 같아 보여서 피식 웃어보았습니다. 시즌 단 한 번의 패배밖에 없는 리그 1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번 주말에 아르테타 감독 손에 쥐어준 그런 조건으로도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도 아스날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리버풀의 영원한 먹이 사슬로 살아가게 될 아스날과 아르테타를 생각하면서 막힌 구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아스날의 단통 승리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무승부가 상당히 좀 찝찝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경기에서 이 3-3-3 매치에서 투마킹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스날의 승리 구간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13번, 14번 이 두 윙매치는 묶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감 시간이 임박한 관계로 13번, 14번 경기는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3번 경기는 공격적인 성향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아틀란타와 라치오의 경기고요. 어차피 이 두 팀은 뭐 사이드에서 올려주는 얼리크로스에서 누가 더 집중력을 보여주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서 공격에 시발점을 주는 비슷한 스타일이고요. 좀 아틀란타가 그 메이드의 확률은 상당히 높이 가져가지만 또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슈팅 대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에서는 라치오가 조금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빈도수에서는 아틀란타가 좀 더 우위를 가져간다고 생각하고요. 아틀란타의 홈 애드밴티지가 주는 그 상승 요인이 어디까지일까에 초점을 맞춰봤고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에 10%대의 그 짝대기를 만들어 놓은 유저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라치오의 승리 구간에 전략적인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무패로 갈지 승패로 갈지 아직 뭐 정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라치오의 승리 구간에는 한 다리를 걸쳐서 올려놓고 복식 구간을 가져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사실 이 경기에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지 않고의 분석이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루크맨도 안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 이런 강팀들에게는 더블 스쿼드가 가능한 강팀들에게는 뭐 한두 명, 두세 명 물론 그 아틀란타가 결손되는 부분이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홈 애드밴티지가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켜 주니까 뭐 동대 동해 싸움이라고 보여지고요. 라치오가 조금 더 뭐 1차전에서 홈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이 원정을 만약에 떠나게 되더라도 정말 라치오가 수입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치오의 승리 구간에 한 발을 올려놓고 승리에 뻗을지 무승부에 뻗을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번 경기 또한 영호상박의 매치업으로 전망되고요. 밀란의 마르티네스와 티랑 그리고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와 키에사의 대결로 이 경기의 판세를 압축을 해도 큰 이견이 없는 밀라노의 밤이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마르티네스 티랑의 개인적인 능력은 사실 저는 그 마르티네스와 티랑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조직적인 그 전술에서 그 부분을 그 이행하는 능력이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개인적인 그 파이널 찬스에서 집중하는 집중력에서는 블라우비치와 키에사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는 양팀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대결만큼은 팀 내 그 세부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건드려 보면서 개인적인 마킹 공략 구간을 설정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감독의 성격이나 전술적인 성향도 좀 상당히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매치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두 팀의 명성에 걸맞는 무승부 구간에 선점을 해놓고 추가로 세부적인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6회차 승무패에 편성된 대상 경기들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풀어본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역배당 구간이라고 하죠. 승무패에서 역배당 구간은
배당상으로 역배당이 아니라 그래프상으로 역배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배당 구간을 절반 이상을 가져갈 생각이고요. 도전을 하는 것이죠. 프로토는 맞추기 위해서 하지만 승무표는 도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록 독식이 불가능할지라도 아주 적은 인원이 많은 금액을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48,000원, 24,000원 이 정도 지금 복식 구간을 베팅을 해볼까 합니다. 세부적인 최종 확정 구간, 최종 구매용지라든지 확정 구간은 멤버십 채널을 통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내일 새벽에 치러지는 라리가 23라운드의 분석 영상들로 멤버십 채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